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팔팔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어떤 수를 노리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승훈 부위원장.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올해 이제 신년 회견 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또 불체포 특권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또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면 이것도 바뀌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문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는 뭐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과거의 어떤 불체포 특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얘기했는데 자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라는 논리로 굉장히 야당에서 싸워왔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윤석열 정부와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서 민주당에 지금 혁신하려고 하는 혁신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혁신위가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을 준 거라고 봐요. 혁신위가 민주당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혁신하는 것인데 이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돈봉투 의혹이라든가 김남국 코인 논란 등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벗어나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길을 터졌다. 그래서 혁신위가 어떤 혁신안이 됐든 제시하고 그걸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미까지도 포함한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민주당도 좀 달라져야죠. 여당에서 너무 검찰 수사를 이용해서 어떤 국정의 동력을 활용하려고 하고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와 대화보다는 공격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 대표가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다. 그러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더 도덕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보다는 나은 민주당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혁신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 혁신의 출발점이 불체포 특권 포기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고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섭 위원장이 아까 이제 답변할 때 뭔가 이번에는 뭐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하면은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제 혁신위 뭐 우리 혁신위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체포동의안의 이전에 우리가 민주당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당원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당무 정지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당원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의 헌법인 당원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했느냐. 본인은 기소를 당했지만 당무 정지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상황에 따라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명문화가 되어 있더라도 그랬다고 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야기했듯이 본인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야당 탄압, 무도한 수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체포 특권을 활용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 탄압, 검찰의 무도한 수사.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왜 그때는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고 지금은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지 사실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리더십 흔들렸다. 이거밖에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마음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당원 당규를 우회했던 것처럼 본인의 공약을 어겼던 것처럼 저는 이번의 말도 얼마든지 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 패널들의 얘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당 내에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불체포 특권 이렇게 포기 선언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사퇴 요구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요? 완전히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뭐 네. 여러 개 중에 하나죠. 예, 이건 방탄 논란 네. 그리고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거죠. 네. 지금 뭐 리더십 리스크도 또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거 했다 해가지고 뭐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그냥 가자 뭐 이렇게는 직결되지는 않죠. 국민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신뢰를 잃은 것을 다시 찾는 데는 상당한 공력이 필요한 건데 그 첫 번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실행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가희 기자, 지금 우리가 조홍천, 이상민 의원 얘기 들어봤는데 두 분 다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인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얘기했던 분들. 그런데 기류가 조금 다르네요. 우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름 좀 후한 점수를 준 것 같아요. 매우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방탄국회, 방탄정당,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이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퇴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위에도 그 영향력이 고스란히 미칠 텐데 그 점을 좀 우려했고요. 또 대표적인 비명계 조홍천 의원 진작 좀 하지라면서 만시지탄에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내 사퇴 요구가 줄어들까라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직결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아까 들으셨듯이 리더십 리스크도 있고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냥 가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선을 좀 그은 것 같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제가 뭐 여기저기 이제 들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실제 당내에서는 조금 들리는 얘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뭐 실제 당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도가 어찌 됐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을 향해서 방탄정당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프레임을 많이 쌓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총선 전략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방탄정당 프레임만으로는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긴장할 수 있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스피커들이라든가 혁신위원장들이 편하게 도덕성 회복이라든가 혁신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놓는 데 있어서는 편한 길을 터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자꾸 자신의 총선 공천 기득권을 삿바싸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고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친명이냐 비명이든 다 혁신하고 어떻게 해서든 현역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주당의 도덕성을 회복해서 총선에서 승리하느냐 이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비명도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하거나 강하게 그걸 주장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것이 결국 친명과 비명이 모두 사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과 관련해서 뭐 한마디 했었죠. 오늘도요.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비롯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어기고 본인 사건 포함해서 민주당 사건 내본에 대해서 실제로 방탄을 하셨죠.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인데요.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아니면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김진일 변호사, 어제도 좋은 얘기지만 이걸 어떻게 실천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글쎄 어제하고 또 비슷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은 어제보다도 굉장히 또 날이 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저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좀. 네, 그러니까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그 한동훈 장관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도 그러니까 뭐 이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번 이제 처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이제 뭐 당과 관련해서는 이제 방탄국회를 4번이나 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것인지가 의문이다라면서 이제 비판을 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요한 사건은 다 재판에 이제 넘어가 있는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밝힌 이 대표 이런 어떤 행동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이제 본인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본인은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서 본인은 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좀 볼 상황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외부 인사로 꾸려진 당 혁신위원회가 오늘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도 함께 했는데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은경 위원장 발언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혁신 기구에서 논의되고 성안되는 안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이 민주당이 국민 속에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혁신위원회는 국소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동을 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 투자의 사건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윤리회복 방안을 실현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안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신뢰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오늘 김은경 위원장하고 손발을 맞출 혁신위원들도 발표가 됐죠. 어떤 인물들이에요? 네, 일부 인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남희 변호사가 있고요. 또 한겨레 신문 출신의 윤형중 랩 2050 대표가 있고 또 서복경 더 가능연구소 대표, 또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그리고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 인사 5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이 나왔는데요. 면면을 좀 더 짚어보면 윤형중 랩 2050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았고 또 이진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복경 대표는 민주당 강성 팬덤에 대해서 사실상 좀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인물인데요. 이런 면면을 좀 살펴봤을 때 대체로 주로 친명계 인사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장가희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는 분들 같고 그리고 또 이해식 의원이나 이선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 내에서 대표적으로 친명으로도 분류되기도 하고 비판이 좀 나올 수 있는 지점들 아닌가요? 근데 뭐 저 면면을 보면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 비판이 한때에 그칠 수 있도록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혁신위원회가 친명과 비명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혁신안을 내놓으면 이런 비난은 금방 없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덕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공천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공천 룰에 있어서 현역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한다든가 또는 민주당의 어떤 걸맞는 정책들 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할 수 있는 어떤 제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저기 혁신위원들의 면면이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것들은 뭐 하루 이틀 새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혁신위원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민주당을 전면 쇄신하는 그런 혁신안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이승훈 부위원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앞으로. 자, 이 김은경 위원장이요 선임이 되고서 나온 첫 번째 인터뷰에서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던 게 좀 논란이 됐었죠.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돈봉투 사건 알고 보니까 심각한 사건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의원들과 그분들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사실은 정치적이고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혁신의원들은 민주당이 져야 할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쇄신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스탠스를 바꾸신 건가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 말씀은 제가 사적으로 학교 수업 가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전화 받고 그냥 사적인 얘기한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공당의 혁신위원장으로 가칭 혁신위원회인데요. 위원장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재수 위원장, 기자가 그러면 스탠스를 바꾼 건가요? 물어봤더니 그때는 사적으로 얘기한 거고 지금은 공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입장을 선회한 걸로 들리세요? 어떻게 보세요? 선회했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 그 사적으로 드린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혁신위원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네.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이것이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거를 믿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생각도 바꿔서 나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입장을 변경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굳이 사적 입장과 공적 입장을 나누어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방탄을 전제하고 혁신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게다가 김은경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해서는 그거는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들려서 과연 이 혁신위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민주당이 혁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수근 부위원장과 상당히 좀 반대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그런 언급을 했는데 글쎄요. 김은경 위원장이 오늘 당 혁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밝혔습니다. 물론 계획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계획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일 아닐까 싶은데 자, 실천해 나가는 과정 저희도 함께 쭉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